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기초 이상수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픈셋, 클로즈셋에 관련된 여러 가지 theorem들을 봤고요. 이제 관련된 연습 문제를 안 풀어서 우리 예제 3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에서 묻는 건, 자, A 첫 번째 문제는 A1의 closure, union A2의 closure가 이제 A1 union A2의 closure랑 일치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집합이 같은지 확인을 하려면 포함관계가 이제 서로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왼쪽에 포함된다를 먼저 할 건데 그 이유가 좀 더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클로저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A1, A2, 이 집합의 클로저는 얘를 포함하는 A1 유니온 A2를 포함하는 클로즈 सब셋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잘 활용을 할 건데, 왼쪽이 뭘 알고 있냐면 A1하고 A2를 포함하고 있다. A1 유니온 A2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왜냐면 S가 S바보다 작으니까 임의의 집합 S에 대해서 정의 자체가 그렇잖아요. S바가 S랑 S'을 유니온한 거니까. 그래서 A1이 A1의 클로즈 안에 있고 A2가 A2 클로즈 안에 있으니까 합집합한 것도 여기 안에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클로즈 सब셋이고 얘가 클로즈 सब셋이니까 유니온 했을 때 파이나이트 유니온이잖아요. 따라서 이 친구도 클로즈 सब셋입니다. 괜찮나요? 따라서 여러분이 양변에 클로저를 취했을 때 여전히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근데 오른쪽이 클로즈 सब셋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클로저를 취하나마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한쪽 부등식은 한쪽 포함관계는 상당히 쉽게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이 오른쪽에 포함된다.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정의를 어쩔 수 없이 활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X가 A1 유니온, A1 closure, 유니온 A2의 closure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then X가 AI 바 for some i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then AI 바의 정의는 AI 유니온 AI 프라임이니까 X가 AI 안에 있거나 또는 X가 AI 프라임 안에 있거나 이게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X가 만약 AI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당연히 X는 A1 유니온 A2 안에 있는 거니까 A1 유니온 A2의 클로즈 안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당연히 왼쪽에 오른쪽에 포함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우리가 AI 프라임 안에 있는 경우가 문제인데 AI 프라임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X가 AI 프라임 안에 있는데 얘가 A1 유니온 A2 프라임보다 프라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약간 그 증명할 때 썼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E가 F에 포함되면 E의 클로저가 F의 클로저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었는데 그때 보였던 방법이 E 프라임이 F 프라임에 포함된다라는 걸 보여서 얘를 보였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X가 AI 프라임 안에 포함되면 X가 A1 유니온 A2 프라임 안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은 얘가 또 A1 유니온 A2의 클로저 안에 포함이 되니까 네, 증명이 되는 거죠. 굳이 안 나눠도 됐었겠네요.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지 말고 굳이 나눠서 할 이유가 없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어떻게 하시면 되죠? Now X가 AI 바 안에 있는데 AI가 A1 유니온 A2의 AI가 A1 유니온 A2보다 작으니까 양변의 클로저 취해도 여전히 작거나 같겠죠? 네, 그러니까 뭐 증명 끝 하셔도 괜찮겠네요. 네, 이게 훨씬 낫네요. 그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interior of A1 intersection interior of A2 얘가 interior of A1 intersection A2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거를 좀 활용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뭘 우리가 활용할 거냐면 interior of 어떤 집합 S는 exterior of S의 바다 라는 사실을 S의 여집합 S 여집합이다. 이거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미안해요. S의 여집합의 클로저다. 네, 이거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를 우리가 증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exterior 버전으로 제가 증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essentially 같은 말입니다. interior of S가 S의 여집합의 closure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 말미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theorem 2.27 증명할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S의 여집합의 closure라는 거는 S의 여집합의 인테리어랑 뭔가 이상한데? 다시 죄송해요. 이거 성립 안 하겠죠? 얘는 성립 안 할 것 같고요. interior of S를 우리가 closure를 interior of S의 여집합을 보는 게 낫겠네요. 이게 S의 여집합의 closure다. 네,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맞겠죠? 얘를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이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걸 썼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죠? 이명제를 썼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는 이제 boundary of S 그리고 exterior of S의 union이었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interior of S의 여집합 exterior 그다음에 boundary of S의 여집합 이렇게 됐었는데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으니까 증명 끝. 뭐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정확하게 증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활용해서 볼게요. 다시 말하면 interior of A1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뭐냐면 S의 여집합의 closure의 여집합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interior of A1 intersection interior of A2는 A1의 closure의 A1의 여집합의 closure의 여집합 intersection A2의 여집합의 closure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A1의 여집합의 closure union A2의 여집합의 closure의 여집합 드모르강의 법칙을 쓴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증명한 바에 의하면 이 바를 합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합칠 수가 있고요. 그죠? 네. 그러면은 다시 드모르강의 법칙을 쓰면 A1 intersection A2의 여집합의 closure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이용을 하면 interior of A1 intersection A2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그냥 똑같이 우리 앞에서 theorem 2.27에서 interior of E가 largest open set contained in E다. 이 성질을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 걸 활용해서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테이트먼트랑 이 스테이트먼트가 약간 듀얼 스테이트먼트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는 능력이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게 중요해요. 자, 비슷하게 우리가 두 번째랑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유제 3-1도 다 비슷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자, A1 바 intersection A2 바가 A1 intersection A2의 클로저를 이제 포함을 합니다.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얘는 아까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A1의 intersection A2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어디에 있냐면 A1 바 intersection A2 바 안에 있겠죠. 그죠?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니까. 근데 얘는 close subset이란 말이야. close subset이고 close subset인데 intersection 해도 close subset이다 얘기를 했었죠. arbitrary intersection이 close subset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른쪽이 close subset이니까 양변에 바 취했을 때 왜 오른쪽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증명이 끝났고 또 하나 보여야 되는 게 interior of A1 union interior of A2가 interior of A1 union A2 안에 포함된다. 얘를 보이면 되는데 뭐 위에처럼 우리가 그 closure랑 interior 사이의 관계를 활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interior의 characterization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interior of A1 union interior of A2는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A1 union A2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죠? 얘가 얘보다 작고 얘가 얘보다 작으니까. 양변에 여러분 인테리어를 취할 수 있겠는데 양변에 인테리어를 취하더라도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겠죠. 그죠? 양변에 인테리어를 취하더라도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을 보시면 얘는 이미 오픈셋이기 때문에 오픈셋하고 오픈셋 유니온에서 오픈셋이니까 인테리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지금 여기는 inclusion 있죠. inclusion이 proper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번에서 무조건 등호가 성립했는데 2번 같은 이 부등호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등식은 부등식이 아니라 포함관계, 얘는 이제 우리가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다 갈랐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니온은 갈랐을 수 있는데 인터섹션은 갈랐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도 인터섹션은 갈랐을 수 있는데 유니온은 갈랐을 수 없다. 근데 그게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example을 꼭 하나, 지금 드는 example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A1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A1하고 A2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A1은 이렇게 경계를 포함하지 않은 이 rectangle을 잡을 거고요. 이게 A1이에요. 색깔을 좀 칠해볼까요? A1은 이렇게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rectangle입니다. 그리고 A2는요, 마찬가지로 이게 한 변을 공유하는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rectangle이다 라고 해볼게요. 괜찮죠? 이게 A1하고 A2예요. 자, 그러면 A1의 클로저는 뭐냐면 얘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얘가 이제 경계를 포함하는 이 친구가 A1의 클로저고요. 그리고 A2의 클로저는 뭐냐면 얘가 이제 A2의 클로저예요. 그죠? 경계를 포함하게 되겠죠. 클로저니까. 자, 바운더리까지 포함을 하는 게 클로저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A1 바 인터섹션 A2 바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은 얘는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을 세는 거니까 이렇게 짝대기 하나가 나오겠죠. 예, 이렇게 짝대기 하나가. 여기는 이 부분이 A1 바 인터섹션 A2 바일 겁니다. 자, 근데 A1 인터섹션 A2는 뭐냐면 공집합이에요. 지금 겹치는 게 없잖아요. 겹치는 게 없죠? 지금 이게 겹치지 않습니다. 경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1 intersection A2의 클로저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여기는 짝대기 하나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example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도 똑같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예시를 뭐 당연히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에 이제 사실은 여집합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올 텐데, 그게 조금 싫으면 조금 더 이쁜 example로 어떤 걸 들 수 있냐면 A1, A2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죠? 제가 이거에 그 여집합으로 잡으면 좀 이상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아마도 얘랑 듀얼한 친구가 얘일 것 같아요. 얘를 이제 example로 드시면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지금 아까 A1과 A2는 경계를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둘 다 경계를 포함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이 친구의 인테리어하고 인테리어를 비교를 해보면, 두 친구의 인테리어를 써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게 interior of A2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interior of A1 union interior of A2를 보면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interior of A1 union A2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A1 union A2는 이거 다 합한 거니까, 그죠? 이 친구의 인테리어는 이렇게 약간 기다란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여기는 이 선분이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 선분이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example을 솔직히 기억을 하시는 게, 물론 이걸로 기억하시면 좋지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example을 기억하시면 그때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이구나 라고 하는 거가 좀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example로 외우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명제입니다. 예제 3번도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명제 많이 쓸 거예요. 자, 유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번에는 아까는 두 집합밖에 안 줬는데 family of subset입니다. 이렇게 약간 카운터블하게 있는 그런 이제 family of subset을 생각을 할게요. 그랬을 때 다음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union nn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클로저가 union nn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클로저를
클로저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증명이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이 부등식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이 포함관계 보이는 건 되게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x를 하나 잡아요. 유니언 of n부터 무한대까지 an의 클로저 원소 하나를 잡으면, 그러면은 x는 an 바 for some n이 되겠죠. 그러면 x는 an 바 안에 있는데, 근데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유니언 of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보다는 작은 친구니까 클로저 취했을 때 왼쪽에 오른쪽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증명 끝 하시면 끝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바로. 근데 반대쪽은 아까랑 다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쪽에서 썼었던 아규먼트는 뭐냐면 A1 유니온 A2의 클로저가 가장 작은 A1 유니온 A2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 서브셋이다. 그걸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니온 of N부터 무한대까지 AN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 서브셋이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얘가 클로즈 서브셋이 아닐 수 있어요. 얘가 클로즈 서브셋이 아니에요. 얘 각각은 클로즈 서브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니온 of N부터 무한대까지 AN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AN을 포함하는 클로즈 서브셋이 아닙니다. 클로즈 서브셋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나요? 왜냐면 클로즈 서브셋을 파이나이트 번 유니온 하면 클로즈 서브셋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클로즈 서브셋을 이제 인피니트하게 그 유니온 하면 그러면 클로즈 서브셋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클로즈 서브셋이 아닐 수 있어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레는 이제 좀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고, 찾으라는 게 또 문제 제가 적어놨죠. 찾아보도록 하고, 이거의 듀얼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자, intersection n부터 무한대까지 interior of an 이라고 하는 게 interior of intersection n부터 무한대까지 an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증명은 똑같습니다. 그냥 증명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x가 interior of intersection n부터 무한대까지 an 안에 있다고 하면, 그쵸? 그러니까 듀얼 스테이트먼트로 보이는 게 제일 쉽겠네요. 듀얼 스테이트먼트를 이용을 합시다. 그러니까 위에 걸 이용해서 아래 거를 보여보도록 할게요.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위에 거를 써서 합시다. 위에 거를 써서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처럼 interior of intersection n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걸 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냐면, intersection n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여집합의 클로저의 여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유니온 of n부터 무한대까지 an의 클로저의 클로저가 되는 거고, 맞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클로저를 양변에 취하면 부등호 변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아니지, 이렇게 돼가지고 유니온 of n부터 무한대까지 an의 클로저의, 그러니까 an의 여집합의 클로저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intersection n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여집합의 클로저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interior of an이기 때문에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완전 듀얼 스테이트먼트인 거예요. 네.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이제 2번 보도록 합시다. 발레를 찾아볼까요? 실제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발레가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example은 제 생각에 an을 n분의 1로 잡는 거예요. an을 n분의 1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친구의 an을 n분의 1 클로저, 미안해요. an을 n분의 1로 잡는 거예요. an을 n분의 1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럼 유니온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클로저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an의 클로저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n분의 1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유니온 of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클로저를 해주면, 그러면은 이 n분의 1이라는 이 집합의 클로저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0이라는 리밋 포인트가 존재하죠. 이거 지난 시간에 이샘플로 클로저가 뭔지 다 보였었죠. 그러니까 얘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클루전 관계 성립하지,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서의 발레는 어디서 발레가 생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포함관계에서 발레가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AN의 클로저를 발레로 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N의 여집합이 n분의 1이 되도록 AN을 정해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좋아요. 뭐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고요. 네. 다음 이제 2번 볼까요? 인터섹션 NL부터 무한대까지 AN의 클로저가 인터섹션 NL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전체 클로저를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아규먼트, 여기 2번에서의 아규먼트를 기억을 하시면 그죠? 사실 아규먼트가 별로 없었죠. 별로 없었는데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 얘도 뭐 딱히 이게 인피니시라고 해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거든요. 그대로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터섹션 n부터 무한대까지 an 바라고 하는 건 인터섹션 n부터 무한대까지 an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얘가 얘보다 크니까 인터섹션 취해도 더 크겠죠. 그리고 양변의 클로저를 취하면 되는 건데 이 친구는 클로즈 सब셋이기 때문에 클로저를 취하나마나 똑같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얘는 클로즈 सब셋인데 arbitrary intersection이 클로즈 सब셋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클로저를 취하나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명제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union of n부터 무한대까지 interior of an 얘가 interior of union n부터 무한대까지 an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발레는 사실 2번에서 잡았던 발레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2번에서 잡았던 발레 A1, A2 쓰고 나머지는 다 공집합으로 채워주시면 그러면은 발레가 되는 거죠. 발레가 바로 되는 겁니다. 딱히 뭐 새로운 발레 찾을 필요 없이 우리가 예제 3번에서 찾았던 발레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A1하고 A2를 아까처럼 정사각형으로 잡고 나머지 A3, A4 얘네들은 다 공집합으로 잡아주시면 그게 그대로 발레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제 3-1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유제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가 subset of metric space일 때 첫 번째 문제는 interior of E랑 exterior of E가 오픈임을 보이고 그리고 boundary of E가 closed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였어요. 이거 보였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 증명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얘를 보였어요. 특히 exterior가 오픈이다라고 하는 걸 보였는데 인테리어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exterior는 지난 시간에 보였으니까 인테리어만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쉬운데 얘를 증명을 해볼게요. 자, take x를 가져와요. x in interior of e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x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볼이 있어서 그 오픈볼이 인테리어 안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인테리어의 정의에서 x가 인테리어 포인트니까 then there exists r such that brx가 이 안에 들어가도록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클레임은 뭐냐면 brx가 사실은 인테리어 안에 있다. A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Y가 이제 BRX 안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B의 R 빼기 절대값 X 빼기 Y를 한 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여전히 이 안에 있게 되겠죠. BR 빼기 절대값 X 빼기 Y의 X 이 친구가 이제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왠지 아시겠나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Z가 있다고 하면 절대값 x 빼기 y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z가 r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x 빼기 z가 지금 r보다 작은 상황이라 brx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게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너무 빠른가요? 근데 이건 다 했던 얘기예요. 이거 다 했던 얘기인데 이제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했었습니다. 여기 z를 하나 가져오고 그 z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체크를 하고 근데 brx가 이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 부등호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증명 끝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다 했던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여기 안에 y가 있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여기 x가 아니라 여기 y겠네요. y. 미안합니다. 여기 y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y가 있는데 y가 그니까 지금 이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y를 포함한 어떤 오픈볼이 있어서 그 오픈볼이 지금 이 안에 속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y가 인테리어 포인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걱정되니까 한 번만 해볼까요?
걱정되는데. Z가 BR 빼기 절대값 X 빼기 Y에 Y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절대값 Z 빼기 Y가 R 빼기 절대값 X 빼기 Y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오픈볼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절대값 Z 빼기 Y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Y가 R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X 빼기 Z가 R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Z라고 하는 친구는 BARX 안에 있는 거죠. 네, 괜찮죠? 좋아요. 그 얘기였어요. 작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작거나 같으니까 상하분의식 그죠? 그래서 어쨌든 네,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했어요. 인테리어가 오픈이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익스테리어도 똑같이 이제 오픈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boundary of E가 closed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boundary of E는 전체 X에서 인테리어랑 익스테리어를 뺀 거니까. 근데 인테리어도 오픈이고 익스테리어도 오픈이니까 합집합해도 오픈이죠. 따라서 빼면 closed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interior of E랑 interior of E의 closure가 같은지를 묻고 있어요. 한쪽은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interior of E는 당연히 interior of E의 closure 안에 있겠죠. 여러분이 반대쪽을 보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발레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레는 아까 잡았던 발레를 약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E라고 하는 친구를 제가 이렇게 직사각형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이 직사각형인데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는 직선이 빼져 있는 이런 E라는 집합을 생각을 할게요. 얘가 이제 E예요. 그럼 이거는 열린 집합이니까 인테리어도 자기 자신이거든요. E는 열린 집합이니까 모든 셋이 이제 다 모든 포인트가 인테리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정확하게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E를 클로저를 취해주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이게 기다란 렉탱글이 나와요. 이해 가시죠? 그럼 interior of E의 클로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네, 달라요. 그러니까 포항관계 성립하는데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E랑 이 클로저가 같은 인테리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헷갈릴만 하죠?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해서 우리가 오픈셋, 클로즈셋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집합에 대한 성질들이 남았어요.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성질은 컴팩셋 그리고 퍼펙트셋. 그건 정의는 봤었죠. 근데 컴팩셋은 아직 안 봤고 퍼펙트셋 그 다음에 커넥티드셋 이렇게 세 가지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까지는 그래도 뭔가 그래도 미적분학 2에서 좀 봤었던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좀 처음 보는 개념일 거라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이제 컴팩셋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텐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컴팩셋부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가 정의 자체가 좀 이게 뭐지라는 정의가 이제 약간 뭐지 싶은 정의가 있거든요. 정의를 먼저 볼까요? 자, let E be a subset of a metric space. 그래서 거리 공간 X에서의 subset E를 가져와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컴팩셋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오픈 커버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픈 커버라고 하는 게 뭐냐? 한국말로는 열린 덮개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덮개, 덮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덮는 거. 열린 덮개는 뭐냐면 이를 덮는 열린 집합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를 이제 열린 집합의 모임인데 그 집합이 유니온했을 때 이를 덮어야 돼요. G alpha of open subsets of X. 2의 open subset일 필요 없고요. X에서 open subset이면 되고요. such that 2를 덮어야 돼요. union of G alpha. 이렇게 2를 이렇게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합 2가 있으면 여러분이 뭐 이런 식으로 오픈 सब셋을 이렇게 가져오면 이 오픈 सब셋들을 다 유니온 한 게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네.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제가 이렇게 그리면 그럼 이 동그라미들이 지금 다 유니온을 했을 때 이를 덮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린 동그라미들의 모임을 우리는 오픈 커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를 덮는 오픈 커버가 되는 거죠. 근데 컴팩셋의 정의가 뭐냐면 a subset K of a metric space X is called
compact if every open cover K contains a finite subcover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약간 정의를 처음 보시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한 건지 그것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갑자기 왜 하는 거지 이 생각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일단 정의를 먼저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K를 덮는 여러 가지 오픈 커버가 있겠죠.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걸 덮는 오픈 커버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그린 동그라미는 유한개만 그렸지만 사실 무한개의 동그라미를 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오픈 커버 동그라미 말고도 오픈 셋으로 잡아도 돼요. 이게 셋이어도 됩니다. 오픈 셋. 그러니까 동그라미 말고 뭐 다르게 뭐 네모, 뭐 세모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셋이면 다 가능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K를 덮는 열린 덮개가 있으면 걔를 이제 동그라미를 엄청나게 많이 그려서 무한히 많은 그런 동그라미를 그려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서 내가 유한개만 뽑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덮는 동그라미들 중에서 유한개만 뽑아서 K를 덮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컴팩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 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i.e. for every open cover G alpha, 알파는 A의 원소라고 할게요. of K, 그 K를 덮는 이렇게 열린 집합들의 모임을 하나 가져오면 그러면은 there exist 어떤 finite 개의 인덱스가 있어서 such that E라고 하는 K라고 하는 집합이 얘네들만 이용해서 덮일 수가 있으면 돼요. 됐나요? 네. 얘네들만 이용해서 덮일 수가 있으면 됩니다. 안 되는 예시를 여러분이 좀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예제 3번을 제가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제 4번에서 give an example of an open cover of the open interval 0, 1 with just no finite subcover. finite subcover가 없는 example 하나 들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약간 이해가 가실 수 있는데요. 어떤 거를 여러분이 예시로 들을 수 있냐면 이 0부터 1까지 열린 구간을 포함하는 그 오픈 커버로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0부터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요? n분의 1부터 1까지 n은 양의 정수. 이렇게 여러분이 열린 구간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면 이 친구를 유니온하면 얘를 덮어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제가 count of 개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count of collection of open subset을 가져와서 0, 1을 지금 덮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So n분의 1부터 1까지 열린 구간들의 모임이 얘가 바로 오픈 커버입니다. is an open cover of 0, 1 얘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finite subcover 이 중에서 유한개만 가져오면 그러면은 0, 1을 덮을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나요? 이거 굳이 적진 않을 건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finite 개를 가져오면 그러면은 뭐 n1분의 1, 1 n2분의 1, 1 해가지고 뭐 nk분의 1, 1 이런 식으로 유한개를 가져온 거잖아요. 얘를 다 유니온을 해. 그러면은 여러분 0, 1이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 중에서 n1, nk 중에서 제일 큰 거를 택하면 n1, nk 중에서 제일 큰 n을 택하면 그러면은 얘가 n분의 1, 1이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얘가 n분의 1, 1에 포함이 될 거고 얘도 n분의 1, 1에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는 n분의 1, 1이니까 얘가 n분의 1, 1이 되겠죠. n분의 1, 1이 0, 1하고 다를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n분의 1보다 작은 실수가 항상 존재하니까 그게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한개를 가져오게 되면 걔가 0, 1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픈 커버를 가져왔을 때 오픈 커버가 지금 하나의 오픈 커버가 파이나이트 서커버를 갖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제 4번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0, 1이
컴팩트가 아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0, 1이 컴팩트가 아니다. 그쵸? 컴팩트려면 여러분이 어떤 오픈 커버를 가져오더라도 그게 파이널 서커버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오픈 커버를 이렇게 가져왔더니 파이널 서커버를 안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컴팩트가 아닌 겁니다. 물론 파이널 서커버를 갖는 오픈 커버도 있겠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오픈 커버가 파이널 서커버를 가져야지 우리가 컴팩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0, 1이 대표적인 컴팩트가 아닌 예시가 되겠어요. 컴팩트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는데 컴팩트인 예시는 every finite set이 일단 컴팩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finite set이니까 x라고 하는 집합이 뭐 예를 들어 x1, 점점점, xm이라고 만약 얘기를 했다고 치면 그럼 얘를 덮는 오픈 커버가 있다고 치면 얘를 x를 덮는 오픈 커버가 이렇게 있어요. G 알파 얘네들이 이제 오픈 커버라고 해봐요. 오픈 셋들의 모임이 그러니까 얘의 오픈 커버를 G 알파 하나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x1을 포함하는 친구가 하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 유니온 했을 때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x1을 포함하는 오픈셋이 하나 있을 거고 x2를 포함한 오픈셋도 있을 거고 xm을 포함한 오픈셋도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오픈셋을 여러분 gα1, gα2, gαm이라고 놓으면 이 친구의 유니온이 당연히 x를 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이나이트만 가져와서 덮을 수가 있으니까 모든 파이나이트 서브셋은 컴팩이다 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할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금방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넌트리비얼한 example로 뭐가 있을지를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후반부에 아마 이번 시간에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사실은 closed subset들이 closed bounded subset이 컴팩이다 라고 하는 걸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0, 1 같은 거 실수해서 이렇게 닫힌 구간 얘네들이 이제 컴팩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보일 거고 이걸 우리가 하이네보럴 theorem이라고 해서 증명이 상당히 non-trivial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시로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갑자기 컴팩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냐 이게 도대체 뭐길래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생각하냐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함수에 있어서 뭔가 이제 굉장히 사실 좋은 성질이에요. 뭔가 이런 집합들은 상당히 좋은 성질을 만족을 하는 친구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최대 최소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셨을 때 항상 여러분 조건으로 붙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뭐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붙었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최대 최소 정리는 뭐였냐면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거였고 마찬가지 사이값 정리도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정의된 함수 연속함수 F가 있었을 때 FA랑 FB 사이에 어떤 K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함수값으로 갖는 C가 존재한다 뭐 이런 논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가정을 잘 보시면 항상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 정의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어떤 성질을 내가 사용을 했길래 증명을 여러분 보진 않았겠죠. 증명 안 했을 거예요. 해석개론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왜 이 조건이 붙은 걸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닫힌 구간이 뭐가 좋길래 바로 닫힌 구간이 컴팩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컴팩트라는 성질, 그러니까 닫힌 구간 이게 닫힌 구간일 때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컴팩셋일 때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가 성립을 합니다. 사이값 정리는 약간 애매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최대 최소 정리는 적어도 컴팩셋일 때 그 성질을 잘 활용을 해서 성질은 다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사이값 정리는 좀 애매하네.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넥트 셋이다 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건 좀 지울게요. 그래서 컴팩 셋이라는 그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를 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컴팩 셋을 어떻게 써먹는지 약간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example, 모티베이션으로 example을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왜 갑자기 컴팩 셋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냐 이걸 위해서 모티베이션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최대 최소 정리에 약간의 그 좀 약화된 약간 쉬운 버전을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정의된 연속함수를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fx가 양수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show that, 사실은 연속함수고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최소값이 있겠죠. 근데 최소값이 0보다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을 무조건 만족을 할 거예요. 최소 정리를 안다면 어떤 양수 c가 있어서 such that fx가 c 이상이 되도록 하는 양수가 있다. 얘를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최소 정리보다 약간 약화된 버전인데 얘를 한번 증명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fx가 연속함수기 때문에 분명히 임의의 각각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fx가 이렇게 연속함수잖아요.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 x를 잡았을 때 그 x에서의 함수값 fx가 있겠죠. 근데 그 fx는 항상 양수잖아요. 그러면 연속함수의 정의를 사실 공부를 만약에 하셨으면 미적분학 1에서도 제가 정의는 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들을 봤었는데 그걸 혹시 공부를 하셨으면 적당한 엡실론이 있어서 x-엡실론, x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서 fx와 이 친구들의 함수값의 차이가 2분의 fx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혹시 엡실론 델타 논법을 알면 한번 들어보세요. For each x, for each epsilon, 다시 미안합니다. x-에서 엡실론이라면 좀 그러네요.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이랑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노란색에 있는 부분이 약간 그 위에 있도록, 그러니까 2분의 fx보다 크도록 여기 있는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for each x in large x there exists 델타 x, 양수 델타 x가 있어서 such that 만약에 y가 x 델타와 x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으면 y x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fx랑 fy 사이의 차이가 2분의 fx보다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fy라고 하는 게 2분의 fx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상수보다 만약에 x가 고정되어 있다면 fy, 여기는 이 구간에서는 어떤 특정한 상수보다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혹시 엡실론 델타 논법을 안 배우셨으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함수가 있었으면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함수값이 양수라고 해봐요. 어떤 점에서 함수값이 양수예요. 그러면 그 근방에서는, 전체에선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근방에서는 양수가 여기가 fc였으면 2분의 fc보다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방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게 사실 정의에 있거든요. 그냥 정의를 제가 그대로 쓴 건데 어쨌든 그게 가능합니다. 연속 함수기 때문에 fc가 양수라면 2분의 fc보다 크게 우리가 그 c 근방에서 2분의 fc보다 크게 여러분이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인다 합시다. 연속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4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이제 해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게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는 2분의 fx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x 델타와 x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러면은 fy가 이 구간에서는 적어도 2분의 fx랑 어떤 상수값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러면 이런 2분의 fx들의 미니멈을 내가 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게 유한계였으면, 만약에 이 x가 유한계였으면 여러분이 미니멈을 택해서 그게 이제 미니멈을 택하더라도 여전히 양수가 되겠죠. 그죠? 유한계니까 미니멈을 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지금 각각 x에 대해서 지금 0부터 1까지인데 지금 각각의 x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양수가 되게, 또 마찬가지로 여기 x를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 구간에서 양수가 되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에서 양수가 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특히 그냥 양수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수보다 큰 양수가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빨강색 여기서는 얘보다 크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얘보다 크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보다 크게.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뭐 얘보다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경계를 잡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지금 각각의 x마다 전부 다 오픈 인터벌을 이렇게 잡아줬는데, 근데 그 오픈 인터벌 중에 내가 u 한 개만 이렇게 딱 고를 수가 있으면, 이 전체를 덮는 u 한 개만 고를 수 있으면, 그럼 이 파란색 선들의 미니멈을 내가 택해서 미니멈을 이렇게 택해서 그거보다 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약간 뭔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0, 1이 컴팩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then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가 뭐에 의해서 포함이 되어 있냐면, x가 이렇게 라지 x 안에 있을 때 x 마이너스 델타 x, 콤마 x 플러스 델타 x라는 구간을 생각을 하면, 열린 구간을 생각을 하면, 얘가 x는 지금 0, 1 사이에 있겠죠? 모든 오픈 인터벌이 x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0부터 1까지 닫힌 구간이 여기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픈 커버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에서의 오픈 커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근데 만약에 얘가 컴팩트임을 알고 있으면 이 오픈 커버들 중에서, 오픈 셋들 중에서 내가 파이나이트게만 뽑아서 0부터 1까지 닫힌 구간을 덮게 할 수 있다는 거죠. Since 0, 1 is compact, 이걸 만약에 알고 있다고 치면, 그러면은 there exists 파이나이트게만 가져와서 x1, xn, xk 파이나이트게만 이렇게 가져와서 S 뺄게요. such that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가 x1 빼기 델타 x1, x 플러스 델타 x1 유니온 유니온 x 빼기 델타 xk, x 플러스 델타 xk 이 사이에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유니온 안에 얘가 속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en fy라고 하는 그러니까 for any y in 0, 1에 대해서 fy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보다 그럼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냐면 minimum of 2분의 1 미니멈에 fx1, fxk보다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구간에서는 2분의 fx1보다 크고 이 구간에서는 2분의 fxk보다 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minimum of 2분의 fx1, 2분의 fxk 이런 친구들보다 fy가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양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거 양수인 상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c를 찾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 초수 정리의 좀 약화된 버전인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컴팩트네스가 사용되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각각의 점이 이렇게 뭔가 로컬하게 내가 뭔가 알고 있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아까 뭐냐면 로컬하게 무언가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컬하게. 각각의 x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로컬하게 무언가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거를 지금 약간 이게 로컬하게 알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어떤 근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상수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이 성질을 우리가 로컬하게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걔를 이제 약간 글로벌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파이나이트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로컬에서 글로벌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수학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굉장히 약간 관심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컴팩트네스라는 성질이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 약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뭐랄까요, 유용한 개념이고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컴팩트네스라고 하는 개념이 그 목표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이런 거를 증명하는 약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질이 있으면 이런 것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성질이기 때문에 사실 컴팩트네스의 본질이
어떤 집합이 컴팩트다라고 할 때 그 컴팩트네스의 본질이 사실 정의에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열변을 토하면서 정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긴 했지만 약간 수학을 좀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컴팩트네스의 본질이 이 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컴팩트네스는 이 닫힌 구간 A부터, 그러니까 출발이 뭐냐면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가 왜 좋은 성질을 갖는가에 대한 약간 대답이거든요. 그거에 이제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가 갖는 그 약간 성질을 캐릭터라이즈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뭐 대수기하나 이런 걸 공부를 하시면 컴팩트네스가 사실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를 이렇게 똑같이 정의를 할 때 걔를 컴팩이라 안 부르고 페럴 컴팩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컴팩에 대응되는 개념이 또 따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컴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example로서 닫힌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가면 뭐 P1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혹은 S1이 좀 더 낫겠네요. S1 뭐 이렇게 이것도 closed bound subset이거든요. 그러니까 circle을 얘기하는 거예요. circle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컴팩트 셋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 최대 최소 정의도 성립을 하고 하는 좋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약간 이런 것들이 컴팩이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거고, 정의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수학적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원래 그 본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약간 수학적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개념을 만들 거 아니에요. 개념을 만들 때 여러분이 그냥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좋은 대상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야 되는 좋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상들 A, B, C 이런 대상들이 있어. 근데 A, B, C가 뭔가 공통적인 성질을 만족을 하네. 그러면은 얘가 뭐에 의해서 캐릭터라이즈가 되는 친구일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의 때문에 이런 얘기가 뭐 이젠플들을 찾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정의들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내가 이런 거 연구하고 이런 거 연구하고 이런 거 연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똑같은 비슷한 성질들을 만족을 하는구나. 그럼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만들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는 예를 들어 최대 최소가 정리가 성립하도록 하는 그런 셋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뽑아내면 컴팩트네스가 사실 중요하게 활용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컴팩트네스를 내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컴팩트네스의 정의를 이런 성질들 때문에 그 성질이 만족이 돼 라고 해서 지금 정의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 좀 딴 곳에 가면 이 ABC라고 하는 이 성질이 최대 최소 정의를 만족을 하는데, 근데 약간 다른 분야로 가면 또 이런 똑같은 ABC들이 뭐 꼭 최대 최소 정리는 아니더라도 또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성질들이 있어요.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수학에도 분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야에서 얘네들이 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또 정의를 뽑아내면 정의는 seemingly 달라 보입니다. 정의는 달라 보여요. 정의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수학적 본질이라고 하는 건 정의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단언하시면 안 되고, 그 정의를 만족하는 대상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어떤 하나의 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또 항상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어도 컴팩트네스 입장에서는 정의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컴팩트네스가 정의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걸 만족하는 대상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컴팩트네스는 닫힌 구간, S1, 뭐 그러니까 circle,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속에 담아 두시는 게 좋지. 물론 정의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정의에서 벗어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정말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 정의가 다른 정의를 그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뭐 대수기하 같은 걸 공부를 하시면
R 전체가 이제 컴팩트가 돼버려요. 거기 정의 가버리면. 그러면은 이런 걸 컴팩트라 부르긴 싫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pair compact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똑같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그냥 이제 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컴팩트네스가 조금 비직관적인 개념이라 혹은 이제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 조금 알기 어려운 개념이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컴팩트네스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 기초위상수학이 조금 어려운 단원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설명을 오래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컴팩트네스에 대한 또 좋은 성질들이 많겠죠. 그 성질들에 대해서 물론 모든 좋은 성질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연속성 이런 거 가야지 함수랑 연관을 좀 지어야지 좋은 성질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컴팩트네스 만족하는 여러 가지 집합으로서의 성질을 다음 시간에 이제 증명하고 또 연습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